네. 자,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지금 이렇게 또 따끈따끈한 원고가 저에게 이렇게 딱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 오늘 임 기자. 네.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네. 매출 59조 원, 매출은 그렇다 치고,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 어떻게 우리 임 기자는 좀 평가를 하십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죠? 네네. 보통 시장에서 못해도 9조 초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8조 원대, 그것도 8조 원 초반대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표가 3분기만 해도 10조 1,600억 이렇게 했는데 4분기에는 8조 3천억 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말 상여금을 신경 20주년 상여금을 전 임직원에 줬더니 그게 8천억이더라. 네. 이례적인 그 임금 비용이 8천억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환율이 또 빠지면서 이익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삼성전자 이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전에 1,070원을 상향 돌파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간다면 또 1분기 실적은 또 상당히 또 4분기하고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 1,070원을 상향 돌파했는데 제가 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별 이유 없이 오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심층 분석해 드릴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요. 네, 네. 별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 막 그 외국계 보고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리포트 같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채권 팔아제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조성 차원이 아니냐. 동결될 걸로 다들 보거든요. 네. 근데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 외국인은 금리 인하하면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러면 채권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거기다 외국인은 채권을 많이 팔았고 또 팔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환율 상승을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죠. 네. 물증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삼성전자 얘기 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환율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신경영 20주년 성과급 보너스죠. 상여금. 이게 8천억. 네. 상여금이 8천억이 나갔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저는 삼성전자 어닝쇼크보다 8천억 나간 게 더 부러워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는 일회성 요인이니까 그렇게 네. 이거를 안 줬다면 이제 9조 1천억 네, 9조 되는 1천억 거죠. 원이죠. 예. 저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닝쇼크보다는 보너스 서프라이즈다. 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다는 거죠. 네. 너무 근데 부럽습니다. 또 9조 1천억 원이라고 해도 사실 네. 9조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좀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있어요. 시장에서는 조금 계속 그러한 있어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05930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그런 우려가 여실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일봉을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이때쯤 그 BNP 파리바인가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8조 원대. 예. 근데 왜 외국계 증권사만 적중을 하는 맞출까요? 거죠? 왜 그러죠? 왜 국내 증권사 그러게 에너지는 말입니다. 그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하나같이 못해도 9조 원은 넘는다, 네. 중반 나온다 하는데 왜 그랬거든요. 그 몇몇 안 되는 외국계 애널들은 8조 원대 중반 나온다 이래가지고 다들 그래서 짝짝짝.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날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받아줬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적 쇼크가 반영된 것 같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임 기자 볼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지금 딱히 이제 뭔가 이제 도약할 만한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생기지 않는 한 네. 조금 이제 성장 둔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조금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래서 1분기에는 주가가 뭐 어렵고 뭐 하반기도 상당히 불투명하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4월인가 그 갤럭시 S5가 네. 나온대잖아요. 네. 이게 또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제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이게 잘 팔리면 지금 사야 된다고 봐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근데 그 100만 원을 호가하는 그 폰이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지영 기자 좀 어떻게 좀 바꾸실 만한 좀 매력이 있게 나올지 어떨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는 하이엔드 그 스마트폰에 대한 네. 그 수요가 예전만큼 그 차별성이 있나? 아, 예.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뭐 LG 것도 그렇고 여기 삼성전자 것도 그렇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새로운 뭔가가 조금 더 바뀌어서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바꿀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가 폰들이 또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지간히 굉장히 어지간히. 굉장히 좋은 성능, 정말 파격적이지 않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 때문에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그럼 말씀드려봅니다. 임지은 기자의 투자 의견은 중립이군요. 네, 전 중립입니다. 네. 8조 3천억 큰 돈이에요. 그 중에 요만큼만 좀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기증을 해도 우리가 더 알차고 좋은 방송을 더 만들 수 훌륭한 방송을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네. 이제 갤럭시 S5에 이렇게 지문 인식은 기본이고 이 눈 생체라고 하나요? 요거 인식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자가 진단 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띡 되면은 당신의 몸은 오늘 컨디션이 베스트입니다. 네.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무선을 타고 이제 내 주치의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가 이제 5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내가 말하는 정보가 이제 내 핸드폰을 타고 TV에까지 가가지고 아니면 자동차에까지 가가지고 이게 일체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과도기에서 S5가 어느 정도 팔릴지. 자,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하나같이 이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틀리니까. 그래도 안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또 올해도 베스트앤을 뽑을 텐데, 노은창 연구원, 이 삼성전자 담당 오래 하셨어요. 예상보다 훨씬 컸다. 디스플레이 쪽 실적 부진이 부각됐다. 지금 성과급을 왜 예상치보다 많이 줬냐면요. 이제 후계 구도가 이제 구체화됐잖아요. 특히 직원들 한번 툭 줄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또 분석을 하시나 봐요? 당연하죠.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삼성에 들어와가지고 10년, 20년 뻣빠지게 일했다. 회사는 나날을 변창했다. 또 아드님이 경영권 승계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너스 없다. 이러면 또 불만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주었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송명섭 하이증권 조금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성과급 이외에도 플렉시블. 이 플렉시블 읽으니까 좀 발음이 좀 이렇게 옛날 발음 같아요. 플렉시블, 플렉서블. 서블 이렇게 해야죠.
R&D 비용이 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쪽.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 수익성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지금 R&D를 많이 썼다. 그래서 네. 일회성 비용이 1조 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 큰 충격은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문제 없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자, IM 수익성 악화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는 어닝쇼크 숫자.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자기들이 잘못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틀렸기 때문에. 자, IBK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IM 사업부 마진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다.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다? 좀 마진이 떨어질 거라는 건 다 예상했었는데. 네. 고가품 판매 부진, 보조금, 판매 장려금 엄청나게 쏟아부었나 봐요. 상상 초월의 저런 보조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